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고미숙 선생님의 몸과 인문학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 중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발췌 독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음,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라는 음, 주제예요. 네,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음, 세상의 모든 일이란 좋은 일이면 끝나는 거고, 끝나면 좋은 거란 말이오. 중국 최고의 장편 소설 홍루몽에 나오는 대사다. 세상의 모든 일이란 좋은 일이면 끝나는 거고 끝나면 좋은 거란 말이오. 네.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통해 인생의 깨달음을 구한다는 작품의 주제를 압축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사랑도 에로스도 그리고 삶도 우주에 추나추동이 있듯이 사랑에도 생로병사가 있다. 꽃피는 봄이 있으면 뜨거운 열정이 여름이 있고 가을의 서늘한 쇠락과 겨울의 기나긴 정막이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사랑이요, 삶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굳이 삶과 사랑을 분리하고 그 중에서도 봄과 여름만을 사랑이라고 간주한다. 첫사랑 혹은 운명적 사랑에 대한 집착도 거기에서 비롯한다. 시크릿 가든도 그렇고 해품달도 그렇고 멜로는 늘 해피엔딩을 한다. 수많은 난관을 거친 다음 두 커플의 행복한 결혼 생활. 내 저택에 올망졸망한 아이들. 그것을 보여주면서 끝이 난다. 마치 그것이 사랑의 최종 목표라도 되는 양.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현실에선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네. 찬물을 끼얹으시네요. 속된 말로 그 운명의 커플 앞에는 두 개의 여정이 놓여 있다. 권태 아니면 변태. 전자는 우울증과 각종 신경질환으로, 후자는 불륜과 막장 드라마로. 우리 시대 가족의 현 주소다.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각자 바쁘게 활동할 때는 그럭저럭 견디다가 중년을 지난 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로를 견디지 못하게 된다. 이것도 참 역설이다. 가족 간의 대화가 소중하다면 그야말로 대화의 시간이 도래했는데 왜 서로를 견딜 수 없는 것일까?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황혼 이혼이 점차 늘어난다고 한다. 예전에는 주로 배우자의 부정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사랑의 무상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음. 흔히 사랑을 통해 삶이 구원되었다고들 말한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가족과 사랑뿐이라고. 정말 그런가? 사실은 그 반대다. 음, 음. 사랑이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주체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자기 삶을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연애 감정은 너무 변덕스럽다. 에로스적 충동 역시 2년을 버티기가 어렵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건 다 고도의 생존 전략에 속한다. 동의보감식으로 말하면 연애는 허혈을 망동하게 하고 성욕은 정기신을 고갈시킨다.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류의 수명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이다. 또 아무리 아름다운 추억도 시간 앞에선 무력할 따름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체가 된다는 의미다.
신체 구조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동일한 정서를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말은 어불성설이다.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 사랑이 어떻게 안 변하니? 청소년기에 배워야 할 성교육의 핵심도 여기에 있다. 첫사랑도 하기 전에 사랑의 생로병사부터 배우라니.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천만에. 니체는 말했다. 생은 길섬마다 행운을 숨겨두었다고. 그러니 기억하라. 첫사랑의 판타지는 생이 마련한 수많은 행운 가운데 가장 소박하고 유치한 항목에 불과하다는 것을. 네. 고민식 선생님 이렇게 적으셨네요. 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에 대해서. 에로스적 충동 역시 2년을 버티기 어렵다. 이거 뭐 호르몬도 2년 길게 가면 2년 간다는 이런 얘기랑 또 겹치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읽어볼게요. 연애와 우정은 공존할 수 있을까? 우정의 정치학이라는 부분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직위를 얻게 된다면 나는 마땅히 10년간 뽕나무를 심고 1년간 누에를 쳐서 손수 오색실로 물을 들이리라. 열흘에 한 빛깔을 이룬다면 50일 만에 5가지 빛깔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를 따뜻한 봄볕에 쬐어 말린 뒤 열이 나 떨어졌어요 마이크가. 네. 여린 아내를 시켜 100번 단련한 금침을 가지고서 내 친구의 얼굴을 수놓게 하여 귀한 비단으로 장식하고 오래된 옥으로 축을 만들어 아마득히 높은 산과 양양이 흘러가는 강물 그 사이에다 이를 펼쳐놓고 서로 마주보며 말없이 있다가 날이 뉘어태지면 품에 안고 돌아오리라. 이덕무의 성귤 당농소라는 글입니다. 네. 이덕무는 18세기 조선 지성사의 축이었던 연안그룹의 일원이다. 이 글은 연안그룹이 토해낸 수많은 우정론 가운데서도 절창에 속한다. 우정이 이렇게 지순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니. 하지만 현대인들이라면 문득 이런 의혹에 휩싸일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가능해? 혹시 동성애 아니야?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우리 시대 감정교육의 수준이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열정의 파토스란 이성애든 동성애든 오직 성적 욕망을 전제로 한 관계뿐이다. 하여 우정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지, 얼마나 존재의 심연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감히 짐작조차 못한다.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근대 이전만 해도 우정이 훨씬 더 보편적인 감정이었다. 삼국지, 수호지, 임꺽정 등 고전들의 테마는 하나같이 우정과 의리였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라. 우정은 결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중국 최고의 소설로 꼽히는 홍루몽은 그야말로 여인천하다. 수십 명에 달하는 아름답고 개성 넘치는 여성들이 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주인공 가보옥은 남성이지만 이 여인천하를 이끄는 구심점이자 여성보다 더 여성성을 구현한 존재다. 한 여인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다른 모든 여인과도 깊은 교감을 나눈다. 여성들 또한 남성을 둘러싼 쟁투에 골몰하지 않고 세대와 계층을 넘어 우정의 향연을 펼친다. 그녀들의 우정은 비단결처럼 부드럽지만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치열하다. 기꺼이 목숨을 던질 정도로.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떤가? 보다시피 우정은 삶의 지평에서 증발해버렸다. 친구나 의리 같은 말은 조폭 영화에서나 접하는 사어가 되었다. 사어, 죽은 낱말. 대신 그 자리를 연애와 성이 온통 차지해버렸다. 사람들은 생각한다.
연애와 우정은 절대 공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건 유치한 편견에 불과하다. 사랑과 우정은 그렇게 양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둘은 서로 다른 힘의 벡터이자 에너지장이다.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삶은 한없이 초라해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 시대의 사랑이 삶을 잠식하는 블랙홀이 되어버린 것도 바로 우정이라는 배경을 잃어버린 탓이다. 하여 나는 정말로 궁금하다. 우정이 되살아나는 길은 진정 없는 것일까? 연애와 성욕으로 이루어진 홈파인 회로를 벗어나려면, 혹은 가족이 타자들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정과 신이라는 가치의 복원이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우정은 윤리적 덕목을 넘어 정치적 명제에 해당한다. 실제로 새로운 시대에는 늘 우정의 정치학이 출현하였다. 18세기 연합그룹이 그랬고, 스피노자와 니체, 이타고 등 세계 지성사의 이단아들은 모두 우정을 낡은 사유를 전복하는 무기이자 시대적 화두로 제시하였다.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음, 네. 이 고미숙 선생님 책을 읽다 보면 우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실제로 뭐 감리당이라는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어린 친구들과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이런 우정을 만들어가고 서로에게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은 나이가 어리신 분들한테 이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좀 주기도 하고, 또 나이 어리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또 에너지를 또 준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우정을 쌓아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우정이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우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읽어볼게요. 추억 만들기. 음, 상처와 인정 욕망은 함께 간다. 상처와 인정 욕망은 함께 간다.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그것은 늘 결핍이거나 미달이다. 그래서 상처투성이다. 하지만 어떤 결핍이 상처로 인지되려면 시간적 지속성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상처는 일종의 기억이다. 거울이 공간적 형상이라면 기억은 시간의 형식이다. 공간이 일그러지면서 시간 또한 왜곡된다. 하여 현대인들은 늘 두 개의 감성 사이에서 왕복 달리기를 한다. 미래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것이다. 예컨대 모든 멜로는 유년기의 기억에서 시작한다. 그것들이 환기되는 사건이나 사람을 만나면 어김없이 그 인연의 그물망에 걸려든다. 그것이 생의 가장 순수한 순간이었다는 착각 속에서, 그리고 끝없이 그 기억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과거의 중력이 현재를 끌어당기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전도가 발생한다. 지금 이 순간을 추억으로 만들려는 기획, 바로 그것이다. 이름하여 추억 만들기. 놀이동산에 가는 이유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다. 빚을 내서라도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다. 달빛 아래 키스를 하는 이유는 역시 추억을 위해서다. 보다시피 이때의 추억은 상품에 불과하다. 화보나 뮤비처럼 시간에 대한 멋진 상품 하나를 갖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미래 사회에는 추억을 뇌세포에 주입해 드립니다 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 네.
현재를 추억으로 밀어넣는 이 기괴한 현상이라니 거기에는 이 사랑이 언제 소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즉 불멸에 대한 불안한 집착이라고나 할까? 천년의 사랑, 300년의 연인 등등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 되면 된다. 이거 발음이 어렵네요. 네. 우라늄의 사랑, 플루토늄의 사랑은 아주 길다. 반감기만 해도 만년은 좋긴 없는다. 허걱, 무섭다고 그렇다. 불멸이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의미한다. 모든 변화를 집어삼키고 그 어떤 것과도 소통하길 거부하는 시공간적 집착. 그것이 불멸의 정체성이다. 다행히 사랑은 플루토늄도 우라늄도 아니다. 그래서 지나간다. 불같은 열정 또한 한순간의 허공으로 흩어지고 만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돼서야 한숨의 미풍에 날아가 버린다. 그것이 우주의 이치이자 원리다. 사라지고 흩어져야 또 새로운 것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무하다고?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오롯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는다. 하여 인간은 어차피 현재를 살 수밖에 없다. 공자, 부처, 노자 등 인류의 위대한 멘토들이 하나같이 지금 여기를 주시하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지금 여기라는 시간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다. 오직 삶의 현존성만이 있을 뿐. 이 현존성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녹아있다. 또 찰나 안에 무량겁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일념 즉시 무량겁, 법성계라는 책이 있나 봅니다. 네. 따라서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과거와 미래 사이의 불안한 왕복 달리기가 아닌, 또 추억 만들기라는 전도망상이 아닌 전혀 다른 속도와 리듬이 필요하다.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네. 음, 음, 추억 만들기가 전도망상이 될 수 있다. 음, 그냥 그 당시 그 사랑하는 러버의 그 감정에 집중하는 것, 뭐 그런 건가요? 네. 음, 조금만 하나만 더 읽을게요. 네. 음. 남산타워에 가면 제목이 시련은 행운이다라는 글입니다. 네. 남산타워에 가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가 있다. 그런데 전망대 주변에 아주 민망한 진풍경이 하나 있다. 난간 주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자물쇠 더미들이 그것이다. 네네. 남산에 가면 그 자물쇠가 많죠. 네. 음. 개중엔 쇠사슬처럼 생긴 것도 있고 엄청나게 큰 사이즈도 있다.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의례라고 한다. 하지만 쇠뭉치가 주는 촉감 때문일까? 열렬한 맹세라기보다는 서로를 얽어매는 족쇄처럼 보인다. 날 떠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혹은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애원 같다고나 할까? 이 진풍경이 말해주듯 사람들은 실현을 몹시 두려워한다. 실현이 두려워서 연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때 실현이란 헤어짐 자체가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내가 이별을 통보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이별을 통보당하는 건 못 참는다. 사실 이건 좀 모순이다. 사랑이란 나를 버리고 타자를 향해 나아가는 특별한 사건이다. 헌데 나는 상대를 거절할 순 있어도 상대는 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참 희한한 규칙 아닌가? 그러다 보니 사랑 자체보다 밀당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되고
결국엔 누가 찾는지 혹은 누가 차였는지가 관건이 되곤 한다. 본말 전도.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적어도 진정한 사랑이라면 시련은 없다. 자꾸 차인다는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랑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빠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느닷없이 누군가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알 수 없는 힘. 그것은 아마도 자연일 것이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네 안에 너를 멸망시킬 태풍이다. 아, 내 안에 너를 멸망시킬 태풍이다. 네 안에 너를 멸망시킬 태풍. 어마어마한 글이네요. 네. 태풍과 멸망을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게임이거나 거래다. 게임과 거래의 세계에선 실패가 있을 수 있다. 누가 먼저 뒤통수를 치느냐가 관건이기도 하고, 하지만 자연과 운명의 영역에선 그런 룰이 통하지 않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버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나도 상대방도 어떤 힘에 이끌렸을 뿐이다. 네. 나도 상대방도 어떤 힘에 이끌렸을 뿐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느닷없이 왔다가 또 느닷없이 가버린다. 봄날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여름의 정점에서 문득 가을이 오는 것처럼. 따라서 여기에서 감히 나를 차? 혹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같은 한탄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그런 행위를 의식적으로 주도하는 주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때 해야 할 일은 원한과 좌절이 아니라 본격적인 탐구다. 사랑과 삶, 사랑과 삶, 사랑과 몸, 사랑과 존재가 맺는 관계들에 대한 네, 그런 탐구의 과정을 건너뛸 경우 선택지는 둘 뿐이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랑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더더욱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거나 좌절 아니면 도피 둘 다 부질없는 노릇이다. 루신의 유명한 말처럼 희망은 허망하다. 절망이 그러한 것처럼. 왜냐하면 희망과 절망, 좌절과 도피는 모두 망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 이분법적 회로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사랑도 삶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사랑도 삶도 있는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실현이란 이런 삶의 지침을 터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고로 실현은 행운이다. 실현은 행운이구나. 아,